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요양보사 시험 한 번에 합격하기 6번째 시간입니다. 6탄. 앞전에 제가 오랫동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들이 중간에 들어오는 바람에 중지했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흡인기, 석션기를 가지고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꽤 많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다 요양원에 가시거나 요양병원에 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어르신들에게 좋은 곳은 자기 집이에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존엄한 존재로 살다가 돌아가시는 것,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우리 요양보사 선생님들이 방문 요양 서비스 하는 대상자 집에 석션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요양보사 선생님들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석션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 보호자에게 석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는 해요. 석션의 기준은 한번 코로 석션하거나 입으로 석션할 때 10초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10초 이상을 넘어가면 저산소 혈증으로 인해서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석션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보사 시험 수준에서는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튜브, 카테터를 15분에서 20분 이상 삶고 말릴 때는 그늘에서 말린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분비물이 묻었을 때는 찬물로 싹싹 씻고 뜨거운 물로 헹군다. 그리고 이제 삶고 그늘에서 말린다. 욕창 예방. 욕창이란 우리 몸에 75의 압력을 매일매일 2시간 이상 가하게 되면, 어느 한 부위를 가하게 되면 그 부위의 혈액이 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포도당이라는 영양분을 받아먹지 못한 세포가 시들시들해지고 물집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고름이 생기고 살이 뚫리게 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대부분 앉아서 수업을 하죠. 앉아서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은 90도 각도로 앉아 있으니까 가장 압력이 많이 닿는 곳이 엉덩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지 쪽으로 액체가 고이게 되죠. 발이 팅팅 붓고 불편하죠. 그래서 의자는 90도이기 때문에 1시간에 한 번씩 자세를 바꿔줘야 되고, 침대에 누워있는 와상 환자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부에 피가 잘 돌게 하고 습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욕창 예방의 정답이에요. 피부 주위를 마사지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가볍게 두드려서 말리고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우리가 이제 와상으로 누워 계시면요, 손을 쓰지 않죠. 그래서 손톱이 빨리빨리 길어요. 그러니까 손톱이 길어도 손톱으로 긁다가 스스로 긁다가 또 상처가 되면 그게 또 이제 욕창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상으로 누워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당뇨병 환자죠. 당뇨병 환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침을 뱉어도 달달한 침이 나오고, 소변을 보아도 달달한 소변이 나오고, 진물이 나도 달달한 진물이 나온다. 그러면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급급한 것, 하나는 더러운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더한다면 달달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 환자에게 흐르는 달달한 땀과 달달한 진물은 세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모이게 되죠. 그래서 3일 갈 거 일주일 가고, 일주일 갈 거 2주 가고, 나올 수 있는 걸 잘라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욕창 관리를 더 잘해야 되냐? 당뇨가 있는 분에게 욕창 관리를 더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어느 한쪽에 편마비가 있는 분들에게 욕창 관리를 더 신경 써야 돼요. 왜냐면 마비가 있으니까 근육이 원활하지 못하죠. 그래서 마비가 있는 쪽으로 또 욕창이 또 잘 생깁니다. 그리고 마비가 있는 쪽으로 눕히지 않으려고 또 반대쪽으로 자꾸 눕히다 보니까 그쪽도 역시나 욕창이 잘 생겨요. 그러니까 치매 중풍 화상, 이런 수발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반적인 노인보다 욕창이 잘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피부 중간층에 지방층이 녹아서 없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요. 그래서 사소한 압력과 사소한 상처에도 쉽게 욕창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관리하는 우리들이 꼭 지켜야 될 것은, 와상으로 누워있는 환자는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도록 하고, 90도인 의자, 휠체어는 1시간마다 몸의 위치를 바꾼다. 체위 변경한다. 몸체의 위치 변경 바꿔준다. 제가에서 일하는 요양보사의 바른 행동. 자, 제가라는 것은 제는 머물제자고 집가자예요. 그러니까 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어디에서 살고 계시냐? 요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집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 요양이 만들어진 첫 번째 이유는 노인 요양 시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서비스를 가능한 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받다가 존엄한 존재로 집에서 돌아가시게 만들기,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계신 곳을 찾아가서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를 방문 요양보호사라고 해요. 자, 이럴 때 사실 시설에서 일하는 것보다 제가 방문 요양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시설은 공개된 장소에 있고 여러 직원이 함께 있고 조직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응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즉시 응급처치를 할 요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는 어르신과 나예요. 집에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랬을 때 저혈당 쇼크가 온다, 고혈압으로 혈관이 터졌다, 색전증이 왔다, 심장마비가 왔다, 이럴 때 정말 무섭죠. 그랬을 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가? 그렇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내 선에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은 보고하도록 한다. 보고하도록 한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대장에게 보고한다.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보고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보호자에게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도록 한다. 제가에서 돌보는 환자가 다리가 아프다고 할 때 어떻게 응대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이런 식의 응대를 물어본 문제가 요즘엔 잘 나오죠. 그랬을 때 재치 있는 답을 한 요양보호사를 찾으시면 돼요. 어르신 따뜻한 물로 찜질해 드릴까요? 이렇게 증상 완화의 보조의 말, 이런 것들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재치 있고 예의 바르게 잘 해결한 요양보호사를 찾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환자의 옷이 젖어 있다? 그러면 젖으면 끄급하면 체온이 떨어져서 감기가 걸릴 수가 있고, 또 세균이 끄급한 걸 좋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갈아입히도록 한다. 자, 그러면 편마비 환자의 관리, 치우칠 편자. 어느 한쪽이 마비가 된 사람, 마비가 없는 사람보다 마비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돌봐야 된다. 더 많이 바라봐야 되고 더 많이 손이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비가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된 쪽으로 몸이 기울어요. 그리고 마비가 없는 사람보다 편마비가 있는 사람이 더 잘 넘어지죠. 그러니까 편마비 환자는 365일 어떻게 돌보느냐? 안전하게 돌본다. 낙상하지 않도록 돌본다. 그리고 이분들 낙상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일단은 골다공증 환자죠. 그래서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뼈가 부서져요. 조각조각.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삶의 질을 가장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 사건이 뭐냐? 낙상이에요. 편마비 환자에게 낙상, 파킨슨병, 중심을 잘 잡지 못하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낙상은 매우 위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눈은 앞에도 달려있고 옆에도 달려있고 뒤통수에도 달려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민첩하게 요이 땡 하고 움직일 수 있는 민첩함도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낙상에 주의하도록 한다. 낙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낙상은 정말 생기시면 안 됩니다. 자, 364일 잘 돌보고 365일 되는 날 자빠지잖아요. 보호자 앞에서 얘기하죠. 아,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뒤에 가서 이제 쏙닥쏙닥 하고 사돈의 8촌까지 한 20명 데리고 총출동합니다. 이제 고발 고소 나오고 1억 내놔라, 5억 내놔라, 10억 내놔라, 문 닫게 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핸드폰 만지작거리다가 시선 놓치시면 그 놓친 순간에 사건이 생깁니다. 자, 스스로 먹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또 마비 환자는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먹이라고 하고, 사례나 질식이 생길 것은 아예 주지 않는 게 좋아요. 어르신들 떡 좋아합니다. 하지만 떡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딱딱한 것, 덩어리 진 것, 그 다음에 침이 많이 나와서 침도 또 사례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신맛이 강한 귤이나 레몬이나 자몽 같은 것은 애초에 주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보세요, 나 우리 딸이 그 사온 배 좀 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정답은 갈아서 준다, 으깨서 준다예요. 하지만 현장으로 나중에 나오시면은 그렇게 주지 마시고 갈아서 국물을 짜서 국물을 주셔야 돼요.
가능한 앉은 자세에서 국물을 주고 나서도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 다음에 눕히셔야지 건더기 있는 것을 마구마구 드시게 하고 바로 눕히면 건더기로 인해서 질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편마비 환자는 손이 많이 가는 환자다.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요양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양보사 선생님들이 돌보는 그 타임이 촘촘하게 빽빽이 채워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수가가 나오는 거예요. 철분이라는 것은 고급 단백질이에요. 피를 만드는 단백질. 자, 우리 몸은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덩어리로 된 단백질이 우리가 살이라고 한다면 우리 몸을 돌아다니고 액체로 된 단백질을 피라고 할 수가 있어요. 피라는 것은 흐르는 철분 덩어리예요. 흐르는 철분 덩어리, 흐르는 액체로 된 단백질이다. 우리가 액체로 된 단백질을 먹죠. 바로 우유죠. 그래서 우유는 속에 들어가면 엉겨요. 엉겨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치즈죠. 자, 그래서 노인들은 이 고급 단백질인 철분이 잘 채워지지 않는 편식하는 식사, 부족한 식사를 하게 되면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잘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일단 첫 번째는 부족한 식사, 철분이 부족한 식사가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 이제 해부학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젊은 날에는 골수에서 피를 씩씩하게 으쌰으쌰으쌰 많이 만들어내요. 골수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40, 50, 60 노인이 되면 이제 골수에 점점점 기름때가 끼면서 핑핑핑하고 퐁퐁퐁하고 이제 샘물이 소소소소 쏟듯이 피가 줄줄줄줄 이게 쏟아내지를 못해요. 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잘 먹더라도 그 먹는 모든 것이 피를 만드는 대로 다 쓰여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는 늘 고기도 막 많이 먹어야 되는데서 먹고 철분제 처방 나와서 철분도 먹고 하는데 맨날 피 검사하면 빈혈이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위산이 나와줘야 돼요. 위산 속에는 그 이제 우리가 피를 만드는 합성 인자가 또 들어있거든요. 근데 또 위산이 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코발라민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또 빈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골수에서 피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고 위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는 그 철분이나 그 다음에 비타민, 코발라민, B 성분이 흡수가 잘 안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빈혈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분제 처방이 나서 철분제를 먹게 되면 검은 변을 보고 이제 변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액체로 된 것이 이빨에 닿으면 이빨이 좀 검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먹었을 때 부작용은 변비이고 검은 변이 나오고, 그리고 치아가 검은 걸 방지하려면 빨대를 이용해서 먹도록 한다. 치매 환자의 식사 돕기. 치매 환자, 우리가 치매라는 것은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라고 했죠. 사지는 멀쩡하지만 그 사지에게 정확한 명령을 내리는 행위를 하는 것은 브레인, 뇌, 우리 몸의 중앙센터인데 이 중앙센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인지가 감소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 마셔, 삼켜, 뱉어, 씹어 이런 거 냠냠냠 꼴딱 삼켜 이런 것들 다 어디서 내리냐? 숨 쉬어. 이거 뇌에서 내리는 거예요. 뇌에서 모든 명령을 내리는데 뇌가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냠냠 씹고 그 다음에 삼키고 뱉는 이런 명령을 잘 내리지 못할 만큼 인지에 문제가 심각한 중증 치매가 되면 식사를 빨리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얌얌얌 빨리빨리 씹지가 못하죠. 이런 분들에게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면 먹다가 살에 걸리고 운이 나쁘면 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거나 으깨서 준다. 그리고 우리 요양 대상자의 식사 시 바른 자세는 식탁과 의자를 당겨 앉고 발바닥이 공중에 뜨면 안 돼요. 공중에 뜨면 자빠져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발바닥은 항상 바닥에 닿도록 앉고 식탁과 의자를 배꼽 중심으로 잘 가도록 한다. 특히 편마비 환자는
마비가 있는 쪽으로 몸이 기울기 때문에 쿠션을 대줘야죠. 자, 코에서 위까지 관을 꼽는 걸 비위관, 경관, 영양이라고 하죠. 이렇게 관을 꽂고 있는 환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이 빠지거나 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만약에 빠지거나 샌다면 우리 요양보사 선생님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여러분의 상관인 간호사를 부르거나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 이런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얌얌얌 씹어서 삼키는 것보다 관으로 들어가는 게 빨리 들어가요. 내가 아무리 천천히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관내 식사가 끝난 뒤에 바로 눕히시면 그대로 역류가 돼서 구토가 일어나면서 또 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류를 방지하고 구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자위, 반절은 앉아있는 45도 각도로 30분 이상 앉아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눕히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도록 주도록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을 꽂고 있는 환자는 위중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현을 잘 할 수가 없고 인지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중환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내가 이 영양액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미리 체크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정맥주사 IV 수액을 맞고 있을 때는 역류가 되지 않도록, 그렇죠,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서 중력의 힘에 의해서 똑똑 잘 떨어지도록 한다. 심장보다 높게. 자, 그래서 수액은 심장보다 높게, 소변 주머니는 방광은 밑에 있죠. 중력의 힘에 의해서 똑똑 떨어져야 되니까 소변백은 당연히 방광 밑에 있어야죠. 방광 아래에. 소변백을 머리에다가 착하니 이고 다니시는 분들 보셨어요? 아니죠? 근데 이제 영양제 수액 같은 거는 머리에다가 달아이듯이 딱 이고 다니시는 분들, 머리에다 잘 중심 잘 잡고 걸어 다니는 환자분들 보셨죠? 왜냐면 폴대를 밀고 다니는 게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유달리 잘 이렇게 머리에다 이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떨어뜨리지도 않고 잘도 다니세요?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요, 우리 남편을 일찍 보내고 이고 다니면서 장사해서 애들 셋을 다 키웠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이는 건 뭐든지 다 잘해요. 이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와서 바늘을 뺐어요. 그러면은 혈관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 구멍이 난 곳에 지혈을 하도록 지그시 압박하듯이 1, 2분간 꽉 눌러준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비비면 무슨 큰일이 나냐? 아니에요. 비비면 큰일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라는 것은 혈관 밖으로 나오면 그 안에 있는 산소가 파열되면서 피가 터져요. 그러면 그 자리가 보라색으로 멍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노인병원이나 노인시설이라고 해봐요. 그럼 보호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피멍을 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니네 내가 안 올 때 우리 엄마 때리니? 꼬집니?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혈하듯이 지그시 꽉 눌러서 보라색 피멍이 들지 않게 한다, 이런 뜻이지 뭐 엄청난 사건이 생기거나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그시 압박하듯이 꼭 누르도록 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혈소판 수치가 15만에서 45만 개까지가 정상인데 보통의 사람들은 혈소판이 한 30만 개는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피를 빼잖아요. 체열을 하고 한 1분 정도 누르면은 피가 멈춰요. 그게 보통의 30만 개의 혈소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주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항응고제,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고 있다거나 이러면은 그 약이 이제 피를 묽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오래 누르고 있어야 돼요. 자, 의치 관리. 노인이 되면 의치를 또 많이 끼죠. 그런데 요즘에는 또 의치를 많이 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플란트 비용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는 편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도 아직도 의치를 하는 추세니까 의치 관리 문제가 나와요. 자, 의치를 빼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서
닦고 흐르는 미온수에 헹군다. 뜨거운 물은 무조건 땡인 거야. 뜨거우면 오그라드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투명한 뚜껑이 있는 용기에 물을 넣어서 보관한다. 이게 병원에서 보면 의치를 빼가지고 휴지에 돌돌돌 말아서 놓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청소여사님들이 그 정리하다가 그게 휴지인 줄 알고 휙 버려요. 나중에 이제 그게 의치인 거야. 의치가 없어진 거야. 이제 그 쓰레기장으로 쫓아가가지고 이제 막 쓰레기 다 뒤지고 해가지고 의치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명한 용기에 쪼그라들지 말라고 물을 넣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보관한다. 이런 거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치를 닦다가 떨어뜨리면 또 파손이 되면 내가 또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세면대에 닦을 때는 수건을 깔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노인, 특히 여성 노인 환자들, 자연분만의 경험이 많은 여성 노인들, 오줌을 지린다는 건 요실금이에요. 오줌을 실수한다. 실금, 요실금. 똥을 실수하는 건 변실금. 자, 그래서 특히 여성 환자가 요실금이 있죠. 왜냐면 남자들은 요도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요실금은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공평한 분이라서 여자 너만 미를 잃냐, 남자 너도 좀 미를 잃어라 이래가지고, 자, 여성에게는 오줌을 질질 싸게 하는 요실금이 있어요. 이유는 여성의 요도는 길어봤자 5cm예요. 근데 남성의 요도는 20cm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광의 근력이 약해져요. 근데 오줌은 80에서 100cc 정도 방광에 고이게 되면 머리에 신호가 와요. 오줌 마려워, 오줌 마려워. 그래서 내가 이제 오줌 싸러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밥을 먹고 잠자는 것은 본능이거든요. 짐승이 갖고 있는 본능. 그래서 이 짐승들은 본능을 그대로 표출해요. 참거나 억제하지 않고. 하지만 인간은 이성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 본능까지 누를 수 있어요. 본능까지. 배고픈 것도 참고 내가 이 일을 마무리하고 밥 먹어야지, 이게 가능해. 사실 지금 오줌 마려운데 이 강의 다 듣고 나서 오줌 싸러 가야지 하고 가능해. 아, 나 지금 똥 마려운데 이 수업만 끝나고 똥 쌀래, 이게 가능해요. 자, 지금 졸린데 참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 사실은 저 남자하고 좀 자고 싶은데 잤다가는 강간죄로 잡혀가겠네, 아니면 내 인생이 파탄 나겠네, 에이 사귀지 말자, 이렇게 내 절제가 가능해. 이게 바로 이성의 용량이 큰 인간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성으로 자아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성 노인이 되면 이제 재채기 하다가 싸고 뛰다가 싸고 물건 들다 싸고 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을 요실금이라고 해요. 걷다가도 싸죠. 특히 자연분만을 많이 한 횟수가 많을 때 이미 근력이 약해져 있어서 잘 싸요. 그래서 하느님이, 야, 너 여자 너네만 미를 잃냐? 남자 너도 좀 폭풍수를 겪어야지. 그래서 여성 노인 환자에게는 요실금을 주고 남성 노인 환자에게는 요도가 길으니까 오줌을 지릴 일은 없어요. 하지만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오줌이 나오는 요도를 누르기 때문에 방광에 고여있는 오줌을 시원하게 슉 하고 포물선을 목극해 되는 전립선 비대증을 주죠. 그래서 변기 붙잡고 통곡하고 앉으나 서나 오줌 마려워, 오줌 마려워, 오줌 언제 싸지, 이런 거 생각하는 그림 딱 나오면 전립선 비대증. 그래서 여성 노인이 소변줄을 꽂고 있는 이유는 요실금 때문이고요. 자꾸 기저귀가 철퍽철퍽 젖으니까 엉덩이 욕창 생길까봐 소변줄을 꼽는 거고요. 남성 노인이 소변줄을 꼽는 것은 전립선 비대증 때문이다. 그래서 기저귀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을 좀 찾아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기본적인 루틴 답은 정해진 시간에 배뇨, 배출한다, 요, 오줌을 싸는 훈련을 하도록 한다. 이거는 일단 정답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마지막 수단이 뭐냐? 기저귀다. 기저귀는 늘 마지막 수단이다. 웬만하면 채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단 첫째는 욕창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기저귀를 채우면 창피하는데 그 다음엔 자아를 내려놔요. 그래, 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하면서 자아가 다운되고 그러면서 치매가 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마상 환자들 기저귀 안 채웠을 때와 채웠을 때 치매가 좀 빨리 옵니다.
자, 그래서 소변줄을 우리말로는 소변줄인데 유치도뇨관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폴리라고도 하고. 자, 유치라는 말은 둔다예요. 도는 요도. 요도에 무엇을 요는 소변이야. 소변이 지나가는 관을 둔다. 그래서 유치도뇨관 소변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소변줄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스스로 똥 싸고 스스로 오줌 싸고 스스로 밥 먹는 사람은 건강하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내 스스로 밥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건강하신 거예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던 거죠. 다만 이 사상 초유의 열대야와 더위와 그 다음에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도 내가 중환자 신세를 지지 않고, 그런 와중에도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는 로또를 맞으신 겁니다. 자, 큰 것을 갖지 않는다고 너무 절망해하지 마시고요. 소소하고 평범한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큰 복이에요. 그거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함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명한 사람들이니까 잃어버리기 전에 지금 소중함을 마음껏 누리게요. 자, 그래서 소변줄을 꽂고 있다는 뜻은 이분이 위중하다라는 뜻이에요. 위중하다라는 것은 돌보는 사람이 더 많이 손이 가고 더 많이 바라보고 더 많이 보고할 것들이 생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스스로 오줌을 못 싸는 분들, 유치도뇨관을 꽂고 있는 분들은 손이 많이 간다. 그래서 등급도 당연히 숫자가 1, 2, 3으로 나올 확률이 높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세척하고 교환하고 유치도뇨관을 삽입하는 것은 간호사의 몫이에요. 근데 이거를 관리하고 소변을 받아내고 새는지 안 새는지 살피고 기록하고 이런 것들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몫이다. 그래서 2~3시간마다 소변백을 한 번씩 쳐다보는 거예요. 똑똑 잘 떨어지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상하네. 왜 이렇게 철퍽거리지? 왜 젖었지? 어머, 빠졌네. 특히 여성 환자들 잘 빠져요. 헐겁기 때문에.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관인 간호사를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간호사가 그 몇 cc 버리는지 좀 기록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몇 cc 기록하시면 돼요. 자, 중력의 힘으로 똑똑 떨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양제 수액은 심장보다 높은 곳에 걸고 소변 주머니는 방광 밑에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광보다 아래란 말은 방광 밑에 둔다, 이런 일이죠. 자, 그래서 소변백을 머리에다가 딱 어깨에다 메고 다니는 분 못 봤죠? 자, 소변 주머니는 항상 중력의 힘에 의해 똑똑 떨어지도록 아래에 둔다. 그리고 이동할 때 중간 밸브를 잠그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중간 밸브를, 소변을 비울 때 중간 밸브를 잠그죠. 그리고 이제 버리고 나서 중간 밸브를 잘 열어줘야 돼요. 요즘에는 방광암도 많아요. 암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생겨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암은 치암이라고 생각해요. 이빨암 정말 무섭거든요. 잇몸을 다 갈아내야 되고 정말 고통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요즘에 또 이 방광암이 또 많아요. 누구에게 많냐면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계신 남자 어르신들이 많아요. 전립선 비대증이 사소한 병이지만 그 사소한 병이 나중엔 방광암도 가요. 왜냐하면 이 비대된 전립선 때문에 요도로 오줌이 시원하게 나가지 못하죠. 그런데 오줌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불순물이에요. 찌찌예요. 이 찌찌들이 방광에 모이면 모일수록 무슨 음모를 꾸미죠? 그렇죠. 염증이라는 음모를 꾸며요. 근데 그 모인 곳이 어디예요? 방광이죠. 그러니까 방광염이 생겨요. 그래서 또 약을 먹어요. 약을 먹고 또 다시 좋아져요. 또 생겨요. 이렇게 염증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게 되면 방광벽이, 세포들이 딱딱해져요. 그럼 그 딱딱한 자리에서 돌기가 생겨요.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덩어리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암이다. 자, 그렇게 되면 옛날에는 죽을 날을 받아놨죠. 하지만 지금은 저도 이방암 지금 치료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했죠. 아직 5년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뭐 대단히 엄청나게 뭘 바라는 건 아닌데
아직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 둘째가 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좀 내가 버텨줘야 할 텐데 그 안에 재발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틈을 주지 않고 막 몸을 움직이려고 해요. 틈이 있으면 그런 좀 마음이 아픈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방광암이 생긴 이 방광을 떼어내고 밖으로 소변백을 달아서 들고 다니면서 살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가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소변백 달고 걸어 다니신 분들 보실 텐데 그분들 다 방광암 환자다. 초기 치매 환자. 치매는 우리가 풀어야 되는 80문제 중에서 한 7, 8개가 치매가 나오죠. 왜냐하면 요양제도가 생긴 이유가 치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치매. 그래서 치매 환자는 어떻게 돌봐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치매 환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양 대상자를 돌볼 때 목표가 있어요. 목표, 달성해야 되는 목표. 그게 뭐냐? 다 해준다가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만 도와준다. 그래서 남아서 존재하는 기능을 유지시켜주거나 돋아주거나 증진시켜주거나 보존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잔존기능 유지, 잔존기능 보존, 잔존기능 증진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컵을 들 수 있다면 컵은 계속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수저질을 할 수 있다면 수저는 계속 들으라고 해요. 하지만 세밀한 젓가락질은 하지 못해요. 그러면 젓가락질은 요양보사 선생님이 도와주도록 한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한다. 다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할 수 없는 것만 도와주도록 한다. 그래서 문장을 읽었을 때 다 해준다. 이런 문장은 틀린 거야.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한다.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본다. 지지한다. 격려한다. 이런 문장은 전부 옳은 답이다. 그래서 대변을 실수했어요. 대변을 봤어요. 그랬을 때도 다 알아서 싹싹 씻겨주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대변을 보고 나면 항문을 그렇죠. 앞에서 뒤로 이렇게 닦는 거예요. 이렇게 시범을 보여준다. 이런 식의 문장이 정답이에요. 소변이 마려우면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기저귀에 가능하면 싸지 마시고 화장실에 가서 싸시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치매 환자가 잃어버렸다고 많이 하죠. 그래서 자기가 애착하는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해요.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를 들으면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배고프고 힘든 시절을 살았으면 우리 집에 자꾸 누가 와서 쌀을 훔쳐간다고 해요. 돈을 누가 빼간다고 해요. 그 다음에 옛날에 예쁜 멋쟁이였어. 그러면 내 옷장에 옷이 자꾸 없어진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금반지가 없어졌다고 해요. 온갖 것이 다 없어졌다고 그래. 자, 그럴 때마다 무슨 소리세요? 시설에 오실 때 맨몸으로 오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올란개비 또 시작이야. 또 비올란개벼. 또 그려. 그러면은 치매 환자 이래요. 가져갔구만. 가져갔어. 그랬다니까. 이렇게 자기 믿음이 더 단단한 강화가 돼. 그러니까 어머 그러세요? 함께 찾아볼까요? 이렇게 행동을 한 요양보호사가 정답이다. 그래서 함께 한 5분만 찾아보는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 한 5분 지나면 다른 엉뚱한 대화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치매 환자끼리 이렇게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면 길어봤자 한 10분 지나면 싸움이 조용해져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맨 처음 왜 싸움을 시작했는지 그걸 까먹거든요. 싸우다 보면은. 그래서 알아서 조용해져요. 자, 그 다음에 치매 환자가 흥분을 하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이랬을 때 응대법, 조용한 곳에 모시고 가서 좋아하는 놀이를 하도록 한다. 관심을 딴 데 돌리도록 한다. 다칠 만한 물건은 다 치우도록 한다.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정답이다. 치매 환자가 나가고 싶어서 배회를 하거나 문 앞에서 서성일 때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자, 배회라는 것은 목적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뺑뺑뺑뺑뺑뺑 돌아다니는 거예요. 뺑뺑. 근데 그날따라 유달리 뺑뺑 돌아다니는 그 시간이 많다, 횟수가 잦다, 그러면 문단속을 하셔야 돼. 이거 문이 열리면 튀어나가십니다. 왜 튀어나가냐? 치매라는 건 뇌가 오그라드는 거라고 했죠. 인지저하가 올 때 나중에는 망상도 와요. 망상이 오면
환청, 환시가 들려요. 그래서 나와, 꽃놀이 가게 나와, 그 다음에 피난 가게 나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라는 환청이 들리거든요. 그 문이 열려 있으면 무조건 튀어나가십니다.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나가요. 나갔다가 이제 시공간 파악 능력이 감소된 상태니까 다시 원래 나왔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실종이 되기도 하고 경찰에서 이제 찾아서 모시고 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겨요. 자, 그래서 유달리 그날따라 배회가 심하다. 그럴 때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 제가 예전에 이제 수업을 할 때 이 부분을 수업을 할 때 어떤 그 학생분이 막 우셨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수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 눈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왜 그렇게 많이 우시는지 사연이 궁금하죠, 당연히.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할머니 15년 동안 치매를 제가 수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사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지금 와 생각해보면 하나같이 다 못한 것만 생각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눈물을 멈추고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억제를 하지 못했어요 하면서 이제 흐느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이거예요. 이분이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6년을 모신 거예요. 6년을. 시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고, 그런데 이게 개인 주택을 사시는 거야. 그런데 이 배회를 하셨던 거예요. 배회를 하시고 이제 또 이제 밖에 동네니까 동네에 나갔다가 자기 집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집에 없으면 이 며느리가 어머니 어디 있어요 하고 나가면 그 앞에 정도 있으니까 어머니 모시고 집에 들어오고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날 사건이 일어난 날 이제 목욕탕에서 이제 손빨래랑 몇 가지를 빨고 나오니까 어머니가 거실에 없더래. 없으니까 또 동네 마실 나갔는갑다 하고서나 이제 동네를 찾아 나선 거야. 근데 동네를 샅샅이 뒤져도 어머니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갑자기 덜컥 하면서 이제 파출소에 파출소와 경찰서에다가 어머니 이제 실종 신고를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겠죠. 몇 시간을 동네에서 몇 거리까지를 다 찾은 거야. 찾았는데 그때가 점심 먹고 한 2시쯤 그러셨대요. 그랬는데 저녁에 한 8시 정도 될 무렵에 모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분이 살고 있는 집에서 얼토당토하는 거리에 있는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대. 오셔서 확인을 좀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파출소로 가서 그 경찰이 모시고 이제 병원을 간 거야. 그랬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시신이 된 어머니를 이제 확인한 거야.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건 현장에 처음에 딱 갔을 때 교통사고가 나셨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가셨겠죠. 그러니까 딱 덜치니까 자기 어머니인 거야. 그러니까 신발을 신은 채 아무 경비도 없었죠. 그냥 나오셨죠. 근데 이제 거기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냐면 시동생도 있었고 신우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고 친척들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누가 죽인 거야? 이 며느리가 죽인 게 돼버린 거야. 정말 열심히 모셨는데, 자기 딴에 진짜 열심히 모셨는데 어머니 끝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 천하의 나쁜 년, 네가 우리 엄마를 죽였다, 살인자다, 살인녀다, 살인마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조상마당에서 머리채 잡히고 뜯기고 아주 그런 난리가 없었대요. 자, 그래서 시동생이 제사를 지내고 여기는 너는 우리 엄마를 죽였기 때문에 제사 지낼 자격이 없다. 그래서 시동생이 제사를 지내는데 남편만 가고 자기는 못 간대. 지금까지도 시동생, 신우 이런 관계가 다 끊어졌대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모셨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 한 번이라도 와서 어머니한테 밥을 해준다든가 어머니 봐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끝이 그렇게 난 바람에 힘들었다. 그래서 남편하고도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자식 낳고 산 게 있고 하니까 그냥저냥 살긴 하는데 자기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그래서 한 2년 이상을 치과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생각을 하셨대요. 자기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다 살아계시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이놈의 치매가 뭔지를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걸 찾아보셨는데, 내가 이제 와서 조무사 1년짜리 공부를 하자니 너무 길고, 내가 그걸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근다고 내가 대학을 가자니 또 그렇고, 그러는데 우연히 이제 요양보호사 공부를 듣게 되셨대요. 치매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요양보호사. 그래서 학원을 등록하고 다니시게 됐는데, 치매 시작할 때부터 어쩐지 막 좀 얼굴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이걸 배우면서 집에 가서도 많이 울었대요. 왜냐면 왜 어머니가 저렇게 행동하지? 정말 알 수가 없구나. 예전에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왜 저럴까? 맨날 없어졌다 막 욕하고, 네가 언제 나를 밥 줬냐, 이렇게 전형적인 치매 행동을 하셨나 봐요. 그랬을 때 정말 힘들었대요. 그랬는데 그게 다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치매 하나의 증상이었다는 걸 이제 배우면서 알게 되신 거잖아요. 어쩌면 자기 어머니가 한 게 이 책에 그대로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일찍 이런 공부를 했다면 어머니 배회를 캐치하고 그런 사건이 생기지 않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식이 부족했고 내가 지혜롭지 못했구나, 이게 후회가 됐대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시어머니와 같은 경우가 되었을 때 그와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배우러 왔다. 배우러 왔는데 대부분 처지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도 좀 같이 위로받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 되게 좋은 분이었거든요. 근데 아저씨한테 이제 죄인처럼 떳떳하게 행동하지 못하시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장님도 같이 오셔서 수업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업료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래서 이 깊은 골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제 장수의 시대를 맞이했어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100년 이상을 사는 거예요. 1세기 이상을 사는 거죠. 교통사고가 아닌 이상, 사고가 아닌 이상 우리 웬만하면 죽지 않습니다. 저도 암에 걸려서 그때는 정말 무서웠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어쨌든 3년째 잘 살고 어쨌든 버티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유병장수의 시대, 독거의 시대, 그 다음에 불효자의 시대, 그래서 지금이 진정한 요양의 시대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면서 내가 너 돌보고 서로가 돌봐주면서 살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요양은 운전면허증처럼 필수죠. 그래서 큰 노력과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하나쯤 따놓으시는 거,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학원을 하지 않지만 예전에 수업 때 이런 말 하면 아이고 학생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라고 저런 말 하는갑다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살면서 더 느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요양보호사로 써먹지도 않고 일도 안 다니시고 이랬던 분들도 오랜만에 만나면 일을 하세요. 엊그제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꽤 오래전에 졸업하신 분인데 이제 좀 일을 할까 해요. 그래서 어머 그러세요? 근데 저 학원 접었는데 들어서 안 돼요. 근데 원장님한테 전화하면 일이 해결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디를 원하세요? 제가 하고 시간이 긴데 하고 어디요? 그랬더니 제가는 여러 군데 새 집은 다녀야 월급이 좀 되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병원 가실래요? 그랬더니 병원 괜찮다고. 그래서 좀 괜찮은 병원 있거든요. 거기를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데 차량 운행하고 그쪽으로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출근하고 계시는데 아마 잘 다니실 것 같아요. 그 병원은 간호사, 조무사는 61살, 만 60이면 나가야 되는데 요양보호사는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나이 60에 70에 58세 59세에 누가 나를 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성실하면, 내가 싹싹하면
오라고 하는데 많습니다. 자, 치매 환자가 옷을 벗거나 성기를 내놓고 있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아, 왜 그러세요? 비올란개비 미쳤나봐.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조용히 타박하지 않고 조용히 입혀준다. 이런 문장. 치매 환자는 조롱하거나 빈정하거나 화내거나 다그치거나 그 자리에서 즉시 교육시켜서 교정하려고 하거나 하면은 안 된다. 치매 환자 받아준다, 수용한다, 타박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비올란개비요, 미쳤는개비요, 또 시작이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자, 오늘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도 역시나 오늘도 여러 가지 일로 힘든 날을 보냈습니다. 아마 제가 49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2년을 이렇게 지속이 되니 저도 인내심이 좀 바닥에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살짝 좀 울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강의 앞에 서니 또 힘이 나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해지도록 합시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행복하시고 모레도 행복하시기 바래요.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